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서 출제해야 될 그리고 공부해야 할 과목들을 세분화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두 번째 시간에는 패션 감각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학습 내용은 첫 번째 패션 디자인과 그리고 감성과 미의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가장 먼저 이 패션의 의미란 무엇인지, 그리고 패션 이 의상의 디자인들, 실루엣 이런 소재들에 관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의류 세탁과 관리, 그리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패션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 연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감성과 미의식에서는 이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 감성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션도 감성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가지의 미의식 계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공부하게 될 이 패션 감각 탐구의 이 학습 내용들은요, 꼭 주의 깊게, 깊이 있게 알아두시고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객과의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준다거나 이것을 판매로 연결시키고 혹은 마케팅의 전략을 세울 때 이 기본적인 패션의 구성이죠. 디자인과 그리고 관리, 그리고 이미지적인 스타일링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완전한 내 것이 되어 있어야 어떠한 형태, 어떠한 스타일의 고객이 왔을 때에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의 체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혹은 남이 보는 그런 이미지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혹은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나는 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어요. 혹은 나는 좀 강하게 보이고 싶어요.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그런 아이템들, 그리고 세부적인 코디네이션의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패션 감각 탐구에서 학습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의상 패션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알고 계셔야 나중에 활용하시거나 그리고 고객의 응대에 대한 부분들, 판매로 이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을 공부하실 때는 나의 쇼핑했던 그 의상들의 디자인과 컨셉들, 이런 이미지들을 생각해내시면서 초집중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패션의 의미, 어떠한 것을 항상 공부의 첫 스타트는 그것에 대한 어원과 역사로 시작을 하게 되죠.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네, 패션의 의미 알아보도록 할게요. 패션의 어원은 라틴어로 팩티어에서 유래가 된 것으로 이것이 현재의 패션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원은 바로 행위, 활동, 이러한 것을 뜻하는 어원이었다라고 해요. 패션 디자인입니다. 전체 세계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그리고 이 흐름에 대한 디자인들을 접하고 있어야 내가 고객에게 어떠한 컨설팅을 해주고 스타일링을 제안해 줄 때 좀 더 지식적인 부분, 좀 더 객관화된 부분들을 또 언급할 수가 있겠고요. 또 고객에게 이러한 컬렉션에서 우리가 본 것들을 조금씩 언급함으로써 또 고객 또한 이분에 대한 우리 샵마스터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4대 유명 컬렉션이죠. 뉴욕과 런던, 밀라노 컬렉션, 그리고 파리 프레타포르테, 이 세계 4대 컬렉션은 연 2회 개최가 되는데요.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 한 번씩 개최가 되죠. 파리 프레타포르테를 제외하고는 모두 2월과 9월에
개최가 됩니다. 세계 2대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밀라노 컬렉션과 파리 프레타포르테는 조금 약간의 경쟁 상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밀라노 컬렉션이 개최된 약 한 12주 정도 후에 파리 프레타포르테가 개최가 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뉴욕 컬렉션은 큰 이 미국의 자본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의 그 실용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밀라노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이탈리아 분들의 그런 실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파리 프레타포르테 같은 경우에 이 프레타포르테가 실용적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용적인 그런 디자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파리 컬렉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패션 디자인입니다. 지금은 글씨로 전부 제가 나열을 해놨지만 책을 보면 이 각각의 그 패션 아이템들에 따른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입고 있는 치마, 내가 이번에 산 디자인 이런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디자인을 보게 되면 모두 다 내가 접해봤던 것들인데 이것이 패션 용어로 언급이 되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패션 용어로 연관시켜서 암기하는 것이 우리 자격 시험에서 가장 큰 요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패션 아이템은 스커트와 벤츠의 이 하의 의상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나의 의상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원피스, 그리고 허리와 힙선에서 끝나는 이러한 자켓, 그리고 이 길이가 좀 더 길어지는 코트, 그리고 안쪽으로 입을 수 있는 재킷과 스웨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패션 실루엣은 체형별 코디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보셨던 실루엣의 라인이죠. 우리 H라인 스커트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요. L라인 스커트이라고 많이 하고요. 이런 O형 같은 경우에는 볼륨 소매, 부풀어 있는 소매 이런 것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여성미의 섹시미를 많이 강조한 그런 스타일에서도 X자, 콜라병 몸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보여지는 이 실루엣의 네 가지 자체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용어들 각각 스트레이트 실루엣, 그리고 트라이앵글 실루엣, 그리고 벌크 실루엣, X자형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많이 보았던 것들도 패션의 용어로 연관시켜서 암기를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각각의 특징은 H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깨와 허리 그리고 힙 라인에서 일자로 부드럽게 떨어지는 라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의상 같은 경우에는 매니시한 스타일, 그리고 혹은 오히려 좀 더 여성스럽고 소녀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할 때 일자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라인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실루엣 디자인이고요. A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많이 이야기 들으신 건 A라인 스커트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체적인 A라인의 실루엣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깨 라인을 크게 강조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점차적으로 볼륨이 커지는 전체적인 실루엣을 말하는 것이라고 꼭 기억해 두시고요. O자형의 그 실루엣도, 벌크 실루엣도 어깨가 벌크로 좀 풍성하게 되어 있는 경우는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구입을 한 의상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실루엣입니다. 그래서 어깨에서부터 그리고 힙라인까지 전체적인 둥그런 형태를 이루면서 힙라인 아래에서부터는 좀 더 타이트하게 내려오는 그러한 전체적인 실루엣을 나타내고 있고요. X자형 실루엣도 어깨와 그리고 힙라인에서 볼륨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허리라인에서 핏감을 줘서 허리라인을 강조한, 그리고 남성이나 여성, 이러한 여성성, 남성성을 강조할 때에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실루엣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재 또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고객님께 스타일링만 하고 판매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 이 의상은 어떤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탁하시거나 보관하실 때 이러이러한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은 오염이 묻었을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오염을 제거해 주실 수가 있고요. 혹은 오염이 잘 지워지지 않으니 때가 타지 않도록 커피나 이런 국물, 음식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러한 관리의 팁 또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는 또 이러한 그 관리의 팁뿐만 아니라 외관의 이미지도 형성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실크 소재 같은 경우에는 하늘하늘한 소재로 좀 여성스럽고 그리고 반짝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반짝임으로 인해서 화려함을 나타내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외관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소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면 소재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면은 오염의 흡수를 잘하고 그리고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아서 세탁하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옷이라든지 아이들 기저귀, 네, 혹은 우리 수건 이런 곳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혹은 오염을 자주 빨아야 하는 경우 운동복 그리고 아동복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바로 면섬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소재를 공부하실 때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소재에 따른 내가 갖고 있는 의상이 어떤 의상이었지? 그 의상은 이러한 이미지를 나타냈고 그리고 이 의상은 이러한 면 소재의 이런 특성상 내가 운동복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았구나. 속옷으로 활용하기 굉장히 좋았구나. 이렇게 현실과 조금 연관시켜서 스토리텔링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암기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패턴의 종류는 간단히 그냥 디자인의 한 종류겠지라고 하기보다는 패턴을 이용해서 체형의 실루엣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패턴의 이런 간격이나 크기를 조절해서 조금 더 날씬해 보인다라던가 아니면 허리선을 강조할 수 있는 실루엣을 시각적인 실루엣을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것이 또 전체적인 의상의 실루엣뿐만 아니라 이 패턴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패션 디자인입니다. 앞서 4대 컬렉션에 대해서도 꼭 알아두시면 좋다. 그리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계 각국에서 유명한 이런 브랜드들의 역사와 그리고 왜 이 디자인이 생겼는지 예를 들어서 승마복에서 이어진 그런 디자인들 그리고 어떠한 노동을 위한 의상에서 유래된 의상들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역사가 깊은 이러한 브랜드들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많이들 입고 있지만 이것은 좀 활동하거나 일할 때 편하게 미국에서 입던 그런 옷이라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4대 유명 컬렉션을 알아두는 것도 좋지만 역사가 깊은 그리고 이 패션의 흐름을 전체 다 품고 있는 이러한 유명 브랜드들의 디자인도 함께 공부하시면서 또 파악해 가시는 것도 내가 앞으로 맡을 브랜드의 특성에 또 접목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모두 다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상도 앞에서 제가 계속 수식어로 말씀드린 아름다움을 연출하고 여성스러움을 연출할 수 있는 이러한 이미지적인 부분들,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
이렇게 스타일링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앞으로 8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엑조틱입니다. 이것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좀 전통적인 문양들 그리고 옛 것을 추구한다라는 그러한 디자인들, 그러한 감성들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과감하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조금 디자인이나 실루엣도 우리 실생활에서 착용하게 되는 의복보다 좀 더 과감한 실루엣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디테일한 것들을 보시면 뭐 에스닉한 감각이라든지 그리고 레트로 감각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한 그런 단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가 익숙한 부분들과 새로 알게 된 엑조틱이라는 단어를 연관시켜서 이해하고 습득하고 암기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로맨틱입니다. 로맨틱하면 어떤 것이 연상이 되나요? 사랑스럽고, 네, 여성스럽고, 그리고 아름다운, 잔잔한 느낌. 사진에서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또한 약간 그 웨딩 드레스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이 로맨틱은 화려하고 그리고 영화 같은 꿈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주는 그런 감각을 건드려주는 의상의 스타일링입니다. 로맨틱의 스타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조용하시고 차분하고 또 부드럽고 여성분들은 좀 여성스러운 우리 그 어머니 상처럼 푸근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남성분들은 로맨틱이라고 하면 배려심이 많은 분들, 네, 먼저 양보 많이 해주시고, 네,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는 이러한 배려가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로맨틱이라는 단어가 많이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감성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분명히 의상으로 함께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엘레강스입니다. 앞에 보셨던 로맨틱과 살짝 비슷한 느낌이다. 네, 여성스럽고 부드럽고 차분하다 라고 하지만 엘레강스에서 조금 더 플러스 되는 요인은 고급스러운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무게감이 있지 않은 조금 중심이 잡혀 있는 그러한 중후함, 네, 그러한 부분들도 엘레강스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엘레강스 룩은 한때 소위 우리 귀족층들에서 많이 추구하던 그러한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레강스한 디자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격식을 차려야 하는, 그리고 내가 너무 강하게 도드라지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엘레강스한 디자인들, 엘레강스한 패션 스타일링을 많이 찾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소피스티케이티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추구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세련되고 도시적인 이미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감성과 디자인을 품고 있습니다. 사진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당당함과 그리고 흐트러짐 없는 그런 이미지를 연출해주는 것이 이러한 감성에서 보여질 수 있는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 그리고 약간의 비즈니스 할 때는 너무나 프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긴장한 듯한 핏감이 있는 그러한 실루엣을 추구하는 것이 또한 이러한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자연적으로 자세를 바르고 그리고 당당함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핏감, 그러한 선의 디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모던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던 스타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잔잔한 파스텔 느낌의
군더더기 없는, 역시 군더더기 없는 그런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이 패션의 모던 스타일에서는 여기에 좀 더 화려함이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크라든지 이런 약간의 반짝임이 들어가는 이런 소재들이나 이런 포인트들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이 이 모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모던 스타일의 가장 큰 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플함, 군더더기 없이 라인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디자인이 이 모던 스타일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6번째는 매니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매니시는 남성의 의상을 여성이 소화했을 때 매니시룩이다 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요. 또 보이프렌드 룩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죠. 그것처럼 좀 더 남성적인 그 디자인을 가지고 여성의 포인트들을 한두 가지씩 적용함으로써 표현된 것이 이 매니시라는 감성과 디자인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흔히 볼 수 있는 자켓 같은 경우에서도요. 남성분들이 수트로 활용하시는 자켓에서는 어깨 볼륨이 각이 있고 그리고 이런 셔츠의 카라가 이 허리선 정도까지 쭉 내려오는 이러한 라인이라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자켓 카라의 라인을 조금 다르게 디자인함으로써 좀 더 짧죠.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짧게 할 경우에는 좀 더 귀엽고 여성스러운 웅장함이 아닌 이런 귀엽고 여성스러움을 표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들을 변형시킴으로써 여성의 미를 여성의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테일들로 변형함으로써 여성이 소화했을 때 이러한 남성분들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좀 중후함,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 이 매니시 감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남성, 여성 크게 구분이 없죠. 저 또한 남성분들이 고르시는 그런 매장에서 자켓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고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보이프렌드 룩이라는 이름처럼 남자친구의 의상을 내가 여성분들이 여자친구가 입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예전이지만 저의 10대 때에는 교복에 남성분들이 신는 구두, 큰 구두 있죠? 우리 아빠들이 신으셨던 그런 구두 같은 거 그렇게 크게 신는 그러한 보이시한 부분들을 연출해내는 것도 한참 옛날 이야기지만 유행을 한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남성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에 여성의 하나의 포인트들을 가미함으로써 여성분들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감각이 매니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액티브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의 이런 감성들의 단어를 다 7가지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있고요. 지금까지 보셨을 때 어떠세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흔히 들어왔고 그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 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본격적으로 깊이감 있게 공부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패션의 용어와 그리고 정확한 뜻으로 그리고 정확한 표현해내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액티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룩인지는 아마 다 상상이 가실 거예요. 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약간은 이런 그 밀리터리 룩 같은 경우처럼 좀 자연을 형상화한 그러한 의상들 또한 이렇게 액티브 의상에 소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쉽게 소화하기는 어렵고요. 보통 조금 연령대가 낮으신 어린 경우에 많이 이런 액티브 좀 과감한 풍성함 그리고 과감한 패턴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과감한 액세서리들을 활용해서 연출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그 액티브의 감성의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트리입니다. 이름에서도 역시 연상이 되시는 것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연출할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운 감성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들, 그러한 감성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패턴에서 이런 자연적인 흐름을, 자연 현상들을 패턴에서 디자인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도어 룩처럼 우리가 이러한 자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활용을 하게 되는, 우리가 착용을 하게 되는 의상들 또한 이 컨트리의 감성의 미의식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웃도어 룩이나 라이딩 룩처럼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맞는 전문적인 의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소재,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의상을 입느냐에 따라서 컬러감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전체적인 실루엣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활동이 많은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땀 흡수도 빨라야 되고, 그리고 땀이 빨리 날아가야 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A라인이라든지 H라인이라든지 이런 라인의 풍성함을 연출할 수가 없겠죠. 활동을 주로 해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도 또한 연출되는 부분들이 컨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8가지의 감성과 미의식을 보셨는데요. 다 들어보셨던 그런 단어, 용어들이죠. 네, 그냥 막연하게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패션 디자인들을 다시 한번 이 용어들에 적합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면 실제 생활이라든지 우리 시험을 준비하실 때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2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